네, 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사업가 김강태입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네, 드디어 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지 궁금하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때 첫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세무서에 내 이름으로 회사를 딱 내준다는 그런 느낌. 사업자 등록을 딱 받았는데 뭔가 큰 것을 했다라는 그 느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 현금 의료 사국민처럼 직장인들, 인플로이 삶들 열심히 살면서 저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할 것이다. 특히 내가 생각한 아이템은 분명히 될 것이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아래에 빨간 글씨 있죠. 95대 5. 자영업자나 개인 근로자나 돈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돈의 흐름 속에 95%의 사람들이 이 두 사북면에 있고요. 그런데 돈은 5%밖에 없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업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업가나 아니면 투자가로 이야기하죠. 재정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주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반대로 사람은 5%밖에 없고 돈은 95%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제 사업을 통해서 95%의 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업자 등을 내봤는데 그게 아니라 5%의 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를 만들려는 쪽에서 있었던 거죠. 제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좀 특이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제까지 제가 사업했다니까 저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하실까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장 사업 소재지 철만데 원래 청도에서 했습니다. 청도와 기장 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체죠. 일반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보통 지금 저는 개인 종합소득세 3.3% 원천 징수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하면 약 10%의 세금을 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라고 해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를 했고요. 아이템은 손바닥 선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주도에 한 발쯤 가보신 분들은 제주도에서 많이 보셨죠. 제주도에 있는 이 선인장은 백년초라고요. 걔는 저 캐나다 이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류라서 열매만 먹습니다. 열매에 약성이 있어서 열매를 가공해서 초콜릿부터 식품들을 만들거든요. 얘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나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가면 담벼락에 선인장들이 막 있었습니다. 걔가 얘예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씨가 말랐습니다. 여기 제어고요. 이유가요. 그 이유가 뒤에 있구나. 이제 제가 천룡저 영농일지라고 일지를 시작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이유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사업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에 여기는 청도인데 인부를 대지 않고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기계 가지고요. 약 한 300평인데
청도에 300평, 부산 기장에 300평, 약 600평을 농장에 이 천년초를 심어서 재배를 했고요. 그 이유가 얘의 약성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다당체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메나테크를 통해서 글리코라는 영양소 8당을 들었지만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손바닥 선인장 얘 논문들을 보니까 이 다당체가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제가 재배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얘네들이 자라날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리고 얘 특징 중에 하나는 농약을 치면 안 됩니다. 화학적인 약성이 들어가면 스스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저기가 감나무하고 대추나무거든요. 제가 청도를 선택한 이유가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무기농, 약을 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인 약이 아니라 그 독초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약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했거든요. 다른 곳에서 재배를 하면 얘네들이 죽어버려요. 딴 집에서 나는 약을 안 쳤는데 얘가 약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지를 작성해서 일을 열심히 했고요. 여기 특허들이에요. 제 특허가 아니라 이 천년초라는 손바닥 선인장이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되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카피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이 천년초라는 식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특허, 그리고 미용팩으로 만드는 특허, 이런 특허들을 우리나라의 특허는 제가 일일이 다 봤습니다. 외국 특허는 영어이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시면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이 천년초라는 이 선인장 안에 사포닌,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황산화, 면역력, 관절, 변비, 콜레스테롤 조절, 항암, 노폐물, 호흡기 질환, 혈액순환, 피로회복. 많이 들었던 거하고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요, 다당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들을 보면서 야, 이런 약초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약초들 중에 부작용이 없는 모든 식물은 약성과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약성보다는 독성에 의해서 몸이 해로워집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한약을 처방할 때에 3개월, 6개월 이상을 안 주고 쉬었다가 주는 이유가요, 약초에는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안 되는 독성이 없는 몇 안 되는 약초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크림을 만들었고요.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간식 형태로 만들어서 또 아이들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 열매는 사이다에 딱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름에 간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처음 오신 분들은 옆 사람 하나 여쭤보시고, 제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스크팩이었습니다. 100% 1%도 다른 성분이 들어가진 순수 마스크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슬라이스를 해서 저도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해줬거든요. 엄청나게 피부가 이뻐지고 좋아지고 진정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메나테크 만나서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엠브리존 바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할 때에 실질적으로 농장은 한 1000평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0평, 300평을 제가 직접 지어봤고요. 한 1000평을 계획했는데 농장을 살 생각은 없었고요. 임대 개념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평당 농지가 2,000원이면 임대가 됩니다. 그러면 1000평 했으니까 연에 한 200만 원 정도면 제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가공 공장. 생산 지역은 저는 청도를 생각했었고요. 가공 공장은
저 부산이나 그 당시에 이제 마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료 보증금까지 해서 월 한 20만 원 정도 드리는 곳을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로 준비보다는 기한이 있었고 운영하는 사무실을 저는 해운대에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시겠죠? 첫 번째 그림 어딜까요? 해운대겠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광안리겠죠? 세 번째는 어딜까요? 네, 송정이죠. 여름 이 2, 3개월 동안 이 세 곳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800에서 1000만 명입니다. 이 800에서 1000만 명이요, 1도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도 화상 표도 안 나거든요. 그냥 벌겋게. 네, 보통 2도 정도가 들어가야지 병원에 가서 연고를 바를 정도인데 대부분 1도 화상을 입고 갑니다. 근데 1도 화상을 입은 이분들에게 이 마스크팩을 이 원형이 한 장을 나눠서 붙이면 1도 화상이 엄청나게 빠른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1000만 명이 한 장씩, 저는 1000원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얼마일까요? 계산이 저도 안 됐습니다. 이 원가가 이 천년초 이 슬라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천년초 한 장에 얘가 5장에서 10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장을 화분이나 땅에 심으면요, 1년 되면 약 20배에서 30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0개씩 하면 한 300장. 나는 모종을 하나를 심었는데 이 슬라이스가 300장이 나옵니다. 근데 원가는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약을 안 칩니다. 비료를 안 줍니다. 네. 유기산 비료를 땅에 미생물을 키우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라거든요. 1000만 명 중에 10%를 대상으로 저는 사업자 등록을 냈고요.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해서 정부의 자원을 받아서 할 계획까지 다 세웠고요. 그랬던 제가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상식적인 부분인데 GMO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식물은 90% 이상이 GMO입니다. GMO는 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GMO 종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요즘에는요, 좀 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GMO 콩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GMO 콩 안에 약이죠. 해충이 씨라는 약을 DNA 안에 넣어놨습니다. 걔네들이 자라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벌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자 안에 곤충이 싫어하는 약을 같이 기대. 걔네들 자라면요, 걔네들을 먹은 벌레는 죽어요. 걔네들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왜 학자들이 몰라서 이야기 안 할까요? 저는 이거 대학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큰 힘이 있는 분들이 맡고 있는 거죠. 방송에 나가도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을 다루는 쪽에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요. 우리가 모든 안전적인 식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채와 같은 생긴 채소를 먹고 있는 거고요. 식물과 같이 생긴 채소를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전 세계 1위 유전자 변형 식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최근에 뭐 도시농업 해가지고 여러 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걔는요, 인위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비타민, 미네랄을 넣어서 식물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상추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영양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제가 팔당을 만나가지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코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요, 제가 반환했습니다. 네, 혹시 돌아갈까봐. 네. 이 코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거 비슷한 거죠. 8당에는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 간에 소통을 하는 기능, 항체 유사작용, 항감형, 세포 면역, 대사관계, 호르몬 조절, 그 다음에 줄기세포까지. 천연적 기능도 비슷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던 거는요, 저는 그렇게 논문을 보고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다 해가지고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8가지를 쉽게 담아놨더라고요. 조동자 사장님이 저한테 이걸 추천했는데, 처음에는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저분이 왜 저걸 하지? 저분도 전공도 아니면서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저한테 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알수록요, 제가 한 3, 4년 동안 했던 그 땡빛에서 노력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8가지를 다 담아놨는데, 이 에어컨 있는 데서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저는 300평형에서 시커멓게 타가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이 탄수화물, 단당류나 다당류 한 200가지 종류 중에서 8가지만이 인체에 역할을 한다는 까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8가지는 세포의 구성물로, 세포의 구성물로 건강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도 제가 배웠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특수한 탄수화물이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그렇게 봤는데 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어디서 하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이런 질병이 오더라라는 거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기껏해야 몇백을 투자했는데 1년에 이 회사에서 R&D에서 5천만 불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제가 엉뚱한데 몰라서 엉뚱한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중에는 제가 모르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엄청난 재원으로 인체에 꼭 필요한 다당체를 연구하고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가 일반적인 유통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먹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아이템은 저는 공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당시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로 이해됐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 여기서 막혔습니다. 나는 이제 소비자 이 좋은 걸 알았으니까 요 정도까지. 근데 아깝잖아요. 제가 3, 4년 동안 노력한 이 사업자 등록을 접었는데 그걸 다시 놓고 다시 제 아이템을 가기 너무 억울하고 아깝잖아요. 클릭을 했는데요, 한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호전 보통 한 3일, 일주일 하면서 힘들다 하잖아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6개월 갔습니다. 이 좋은 것을 먹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두통 있다 그랬어요. 한 3일 두통이 엄청 났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요, 인체에 뼈마디가 270개 정도 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아파 본 적 있나요? 뚝뚝뚝 부러지는 경험. 이 좋은 걸 먹는데 그 통증에서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남자였다면 진짜 멱살 한번 잡아볼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 관계가 또 지났는데요, 우리 인체 피부가 어떻습니까? 다 모공으로 돼 있잖아요. 이 모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다 따가워요. 제가 이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그 좋은 거 뭔데 너 얼굴이 왜 그랬냐고 새카매 그랬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었죠. 그럴 땐 제가 위 회사가 왜 이렇게 푸는지, 먹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아이템이 좋은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과거에 초창기 유통은요, 저처럼 아이템을 갖고 있던 개인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총판 대리점 형태로 소비자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한하는 이런 인력들이 구분되죠. 책상에 앉아서 좋은 제품을 기한하는 화이트 칼라들,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블루 칼라들, 유통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부가 총판 대리점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오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였죠. 이때는 소비자는요,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먹는 단계에 끝난 거죠. 제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아이템을 만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통이 경제적인 사항들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유통이 나왔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생기고요,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우리들의 삶이 차도 생기고 냉장고도 생기고 보관할 수 있는,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과 편의성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유통이 2차 유통이 왔습니다. 이때는요,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요, 소비자는 할인율이죠. 왜? 대형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두부를 한 판을 사는 거하고 한 모 사는 거하고, 한 판을 사다 보니까 할인율도 좋고 포인트로 적립을 되었던 거죠.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데는 1차 유통을 하는 데도 있고요,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S사부터 백화점 카드 하나씩 다 갖고 계시고 1년에 그 많은 포인트, 한 2,500원 정도, 만원 정도 포인트 때문에 할인할 때 뛰어다니셨잖아요. 아니신 것처럼 다 그러십니까? 제가 저 롯데백화점에서 본 분들도 다 계신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3차 유통이 생겼습니다. 이 유통은요, 통신이 발달하면서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쫓아가지 않더라도요, 집에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3차 유통은요, 택배가 내가 직접 차를 몰고 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주는 이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이 속에서 소비자는 할인도 있지만 현금 캐시백으로 받는 부분도 커진 거예요. 이까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4차 유통, 경제적인 수준과 1차, 2차, 3차 이 유통을 다 걸쳐야지고 국민 수준이 올라가고 재정적인 수준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유통이 있는데, 이 유통은 소비자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슈머로 직접 생산에도 관여할 수 있고 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환경이 됐을 때 나오는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로 끝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유통이 나온 거죠.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메나테크를 다시 보니까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1차, 2차, 3차에서 만났다면 저는 소비자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이런 만족 정도의 사람과 건강을 지키는 이 정도였는데,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다 보니까요, 저한테 소득이 발생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거를 사업을 해도 되겠다. 왜? 저한테 소득이 올라오니까요. 더 감사한 거는요, 저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분들도 소득이 생기면서 그들의 가정이 변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 권유 거래 사업이라고, 내가 좋은 아이템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자,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런 사업이고, 그냥 제품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을 다단계 판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비즈니스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요, 요 단어들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직접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큰 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판매나 같은 법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보상이었습니다. 보상은 우리 D타임의 양유진 사장님이 좀 더 재미나게 해주실 것이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정보 전달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전달을 잘못하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요, 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물이지 걔가 만병통치약처럼 어떻게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주는 보너스가 첫100 주문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 유니레벨, 사이드 볼륨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감사한 보너스였는데요. 리더십에 관한 보너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멘토 보너스. 제가 추천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보를 듣고 그가 제품을 통해서 좋아지고 그가 성장할 때 받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너스, 체크 매칭 보너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왜 하느냐 이유는요, 제가 추천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제 파트너들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성장할 때마다 받는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요 멘토 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성장해야지 소득을 받기 때문에 강의는 할 수 있지만 형제 라인이 또 제가 추천하지 않는 분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돕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왜 나한테 큰 이득이 없는데. 그런데 메나테크는요, 나와 함께하는 누구든지 한 분 한 분이 성장할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체크 매칭 보너스고요.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 회사가 메나테크가 미국 회사라서 글로벌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단일 코드로 한국에서 사업을 했든 미국에서 사업을 했든 홍콩에서 사업을 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관계없는 이 매출에 대한 소득을 일정 직급이 되면 주더라는 거죠. 브론즈 PD 이상 되시면 이 보너스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한국어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어도 됩니다. 글로벌 풀 보너스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2023년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는데요. 올해 아시아 메나페스트가 11월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PD 4명, 브론즈 PD 2명 배출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 2명의 PD를 배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PD 배출하려고 열심히 강의와 미팅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회사가 진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처럼 똑같이 소득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이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본인들한테 50불 들어갔고 100불을 들어갔는데 감사하다고 카톡이 옵니다. 50불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5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불에서 200불을 받으려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임금이 200불 정도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 소비를 하고 있는데 50불, 100불, 200불 나온다고 감사하다고 봅니다.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태국이 9월 달에 메나테크가 진출합니다. 저 계속 제가 태국을 외치고 있거든요. 태국어를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외쳤더니요, 정말 친한 후배가 태국에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잘 자리 잡아가지고요, 태국 한인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막 날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서 정말 잘 지냈거든요. 근데 제 입으로 외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 태국 여행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제가 메나테크 만나서 이렇게 해외를 다니는데 하와이를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하와이 바닷물 이렇게 맛보셨나요? 안 봤죠? 얼마나 단대요. 네. 여기 소금 파독이 있는데 하와이는 정말 답니다. 궁금하시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스포서님들과 갔는데 너무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GIP,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처음 갔을 땐 좋아하던데 계속 쪼고 있습니다. 아빠 사업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아빠 딴 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왜 이맘때쯤이면 태국 가야 되는데 왜 한국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사업을 잘해서 해외여행을 가도록 많이 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저를 바라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에 가서 말을 못해요. 아빠는 무슨 일 해요? 처음엔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고치는 일을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빠는 의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식품을 이야기한대요. 그 영양사라고. 도저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아빠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들이 만나지고 또 누군가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저에게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는 사는데 일하는 목적이 적기 때문에 자기 일을 꾸준히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봤더니요, 세계적인 리더들은 공통적으로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요, 일을 쫓아가더라고요. 그걸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질 거고요. 전 세계에 이 부를 나눠줄 곳을 선정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좋은 일들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수록 제가 성공이 된답니다. 그러려면요, 더욱 성공해야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ED 소득 한 50만 원, 60만 원 감사하잖아요. 아니요. PPD 소득을 받으셔야 됩니다. 월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요, 더욱 성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제가 메나테크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임은석 리더님께서 왜 저렇게 핏대를 높여서 스타 가자, PP대 가자는 걸요, 어제 저녁에 이 문구를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데 리더가 감사할까? 정숙행 사장님,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arming and pollution. Psychological stress can actually reduce your immune system's efficiency.